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5월 2일에 열린 대주배 8강전 서봉수 구단과 김혜민 구단의 대국인데요. 이 대주배는 여류 시니어 기사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대회고요. 아마 나이 제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강전에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자, 서봉수 구단이 흑이고 김혜민 구단이 백인데요. 자, 소목, 향소목으로 두어갔네요. 자, 김혜민 구단도 두터운 기풍인데 일단 화점 하나, 소목 하나로 대응을 했고요. 자, 바로 3-3이 들어가니까 맞고 초반은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곳을 걸쳐왔을 때 서봉수 구단 눈목자로 그냥 받아두는데 이수로는 이제 흑도 이곳 입구자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붙이고 뛰는 진행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실전처럼 눈목자로 벌려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김혜민 구단도 두텁게 눌러두었고요. 자, 눌러두고 이곳을 굳혀가면서 굉장히 무난무난하게 포석을 짜 나가고 있죠. 자, 서봉수 구단의 생각은 이 좌상 쪽이 백에게 눌리기는 했지만 자연스럽게 뛰쳐나가면서 이 백의 세력을 좌쪽 백세점의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의도로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눌렸지만 두어갔고요. 김혜민 구단도 뭐 여기서 정석 진행을 더 하는 거는 굳이 득이 없죠. 백의 세력이 생기는 만큼 이 좌변 쪽 백의 세력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가는 거는 지금 당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텁게 우하 쪽을 지켜두었고요. 자, 서봉수 구단도 두텁게 바로 밀어가고 있죠. 들어가니까 붙이고 젖힐 때 이곳을 젖히고요. 자, 여기서 무난한 선택을 하는데 흑 입장에서 이제 이곳을 끊어간다면 좀 서로 어려운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축이 좋지 않다면 백이 두어갈 수가 없어요. 요 축이 당연히 좋아야겠고요. 자, 여기 때리면 백도 이 한 점을 잡는 것까지가 해서 하나의 부분적인 정석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좌상 쪽이죠. 좌상 쪽의 백돌들과 이 우상 쪽의 백돌들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김혜민 구단이 선택을 안 한 게 아니라 서봉수 구단이 이 수를 강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늘어두니까 끊는 수 활용 하나 해두고요. 자, 밀고 한 칸 뛸 때 잡아둡니다. 자, 보통 이제 좀 이 모양에 대해서 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이 늘어두고 밀어두고 손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두고 손을 빼더라도 물론 귀 쪽은 잡혀 있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양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막는 수를 선수했을 때 흑은 붙여서 잡으러 가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활용을 당하게 된다면은 먹여치고 이어야겠죠. 막고 막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흑이 106점은 잡았지만 집으로도 크게 득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선수를 잡고 다른 자리를 간 것에 비해 백의 이 모양이 너무 두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밀어두고 손 빼는 거는 좋지 않고요. 뭐 하나 더 밀어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때는 백이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반대쪽을 막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선을 박박힌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웬만큼 큰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전처럼 두텁게 잡아두는 게 정수고요. 자, 여기서 백도 일반적으로는 벌려주는 게 일반적인데 김혜민 구단 젖히고 붙여가면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수의 의도는 이제 여기를 끊어왔을 때 이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축으로 잡는다면 또 하나 밀어두고 침투를 해가면서 이런 식의 포석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김혜민 구단은 밀리는 게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터움보다는 집으로 득을 보는 막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뭐 이수와 잡아두는 수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막어 가니까 당연히 또 하나 정도는 늘어두고요. 단수 칠 때 백이 날일자로 하변 쪽을 중시하는 수를 더하고요. 자, 이 수는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있는 수가 선수죠, 거의. 자, 붙여두고 뭐 넣을 때, 한 칸 뛸 때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백보다는 흙이 좀 더 중앙 쪽에 붕 뜬 형태가 되겠죠. 뭐 때려대면서 모양은 나쁘게 만들 수가 있지만 그렇게 득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좋지가 않고요. 흙이. 그래서 서봉수 구단도 일단은 이 장면에서 한 칸 뛰어가면서 힘을 비축해두는 두터운 뛰어감을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는 도망가야겠죠? 도망갈 때 우변 쪽을 들어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서로 뭐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팽팽한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가가니까 다시 한번 하변 쪽을 뛰어가네요. 전성기 이제 서봉수 구단의 스타일이 굉장히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곳저곳 조은현 구단이 속력행마라면 서봉수 구단도 그에 못지않게 이곳저곳 찔러가면서 승리를 잡았던 그런 대국이 많은데, 자, 이번 판도 역시 우변 한번 갔다 하변 들어가고요. 백의 지킴을 강요하고 딱 뛰어가면서 굉장히 쉽게 하변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죠. 자, 들어가니까 김혜민 구단도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중앙 쪽 흑세점에 공격을 시작을 하고요. 자, 하나 응수타진 해두고 이곳을 붙여가는데 이수가 이 선택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자, 물론 흑도 호구치는 자세가 좋지만 백이 이 두 점을 딱 나리자로 잡아가는 자세가 워낙 두텁고 실리로 득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전에서는 김혜민 구단이 약간은 득을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서봉수 구단 들어갈 때, 자, 여기서 이제 그냥 받아두는데 이수로는 중앙 쪽을 뭐 이런 식으로 밀어두고 덮어 씌워가는 게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로는 조금 우아기 쪽을 당하긴 하지만 중앙 쪽의 흑돌 그리고 우변 쪽에 들어왔던 흑돌이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들을 엮어가면서 기회를 보는 것도 두터운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김혜민 구단으로서는 바둑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죠.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자, 나래자로 두니까 나래자로 나가는데 이 바로 나간 수루도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가 이제 선수가 되면은 백도 이 때려내는 게 선수가 됩니다. 자, 때렸을 때 약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살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전에서 바로 도망가기보다는 일단 흑의 약점을 한 번쯤은 추궁해 보는 게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막아주면 바로 나와서 끊어가고요. 자,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을 때 끊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잡아둘 때 두 점을 잡겠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덮어 씌워 가면서 흑도를 압박하는 변화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김혜민 구단 일단은 그냥 도망가는 선택을 했고요. 자, 흑도 급수 자리인가요? 들여다보는 거를 좀 지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썩 좋은 교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흑은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모양 좋게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서로 간에 약간씩의 실수는 나오지만 여전히 바둑은 굉장히 팽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밀어갈 때 지키는데, 자, 이수도 요런 자리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지금 물론 백의 약점이 있어서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 교환을 언제든지 선수로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점을 지키기 전에 교환이 된다면은 집으로 한 점을 잡으면서 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김혜민 구단 어쨌든 지켜두었고요. 자, 붙여갈 때 늘고 이곳을 붙여 나오면서 굉장히 팽팽한 대국이에요. 지금 인공지능도 계속해서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모양 좋게 호구치고 늘 때, 자, 이곳을 이제 벌려두어야죠. 저기를 이제 놓친다면은 흑에게 압박을 당했을 때 공격을 당하면서 집으로 굉장히 시달릴 그런 자리가 되고요. 흑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밀고 젖히는 수가 거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도 도망을 안 갈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자, 여기서 서봉수구단 늘어두면서 굉장히 실전적인 수죠. 흑의 집도 확보하면서 이 백을 계속 노리겠다. 그리고 이 백이 못 살아있다면 결국에는 이 중앙돌 흑돌에 대한 백의 공격도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곰마가 하나씩 서로 맞물려서 나간다면 어느 한쪽이 심하게 공격을 당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부리는 수 굉장히 실전적인 서봉수 구단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입구자로 나가니까 붙이고, 네, 어쨌든, 네, 백이 요 교환을 했네요. 자,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백이 완벽하게 살아간 장면에서 요 자리를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이제 단순 끝내기로 한 10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백돌이 살아가기 전에 교환을 하는 게 절대적인 자리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죠. 백이 아직 못 살았기 때문에 요석입니다. 자, 받아두고 젖히고 넣을 때, 자, 날일자로 행마를 하는데, 자, 여기는 네, 한 칸 더 가는 게 좋았습니다. 자, 물론 끊는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백 입장에서는 돌려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수 치고 밀어가면서 이런 형태로 싸우더라도 네, 백이 못 싸울 그런 장면이 아니었죠. 그래서 한 칸 더 다가가면서 이 흑돌에 대한 압박을 했으면 백의 집도 조금 더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서 정리를 하면은 백의 중앙 모양도 조금 통통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두 턴보다는 화려하게 가는 게 조금 더 좋았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지켜주니까 서봉수 구단도 날일자로 들어가고요. 자, 날일자로 이제 이 104점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압박을 온다면 굉장히 답답한 형태로 네, 그 쉬움을 당한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로 도망가고요. 자, 붙이고 넣을 때 밀어가면서 확실하게 연결을 해둡니다. 자, 이제 흑도 백도 서로 다 살아간 장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끝내기 싸움이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서봉수 구단 끝내기를 진행하기 전에 일단 백돌에 대한 압박을 좀 해두고요. 이제 반상 최대 자리죠. 어떻게 보면은 상변이 마주보는 변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보다 큰 끝내기 자리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자리를 두어가게 되니까 지금의 형세는 백이 한 집 정도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네, 끝내기에서 항상 역전이 가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뛰어 들어가니까 하나 밀어두고, 자, 이곳을 젖히면서 반대쪽 두 점을 잡고요. 자, 백도 여기를 두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흑돌도 백돌도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서로 간의 끝내기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흑의 이런 교환들이 백을 두텁게 만들어주는 살짝 악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찔러 들어가고 미는 수가 좋았습니다. 이 교환을 해두고 한 번 더 밀고 나가고요. 자, 이을 때 이 자리를 딱 들여다봤다면은 흑이 조금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으면 여기를 입구자로 두면서 봉쇄가 되면서 흑돌 전체가 못 살았고요. 물론 붙여 나오면서 끊을 수는 있지만 백이 이 자리를 두고 딱 지켜버린다면 지금 보시면 늘 때 여기 찢는 수도 선수가 되죠. 백이 딱 살아버리면은 흑돌이 잡히게 되면서 바둑은 갑작스럽게 끝낼 뻔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타를 못 날린 김혜민 구단으로서는 살짝 아쉬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자리도 뭐 집으로는 크지만 이 흑대마 전체를 잡으러 가는 선택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김혜민 구단도 일단은 두텁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자리도 이제 밀리는 수를 당하고요. 자, 흑이 계속해서 지켜두면서 확실하게 살아두라는 건데 지금은 또 이야기가 다른 게 백이 좌상 쪽을 두기는 했지만 흑이 선수로 두 점을 잡고 빵 따냄을 하면서 득을 받고요. 그리고 이 자리까지 뛰어가면서 집으로 좀 득을 받기 때문에 흑이 확실하게 두텁게 두었다면은 흑이 약간은 좋은 종반전이라고 하는데 자, 서봉수 구단 여기서 중앙 쪽은 그냥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상변 쪽 끝내기를 하는데 여기서 김혜민 구단이 찌르고 그냥 바로 뛴 수가 좋지가 않았죠. 자, 바로 뛰어가니까 이제 서봉수 구단도 나와서 딱 지키는데 자, 이 바로 뛰어간 수로 이곳을 밀어두고요. 실전처럼 두었다면은 이 변화처럼 두었다면 지금은 요 밀어둔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둘 때 이어버리면 이거는 절대 흑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와서 끊더라도 아까 보여드린 변화처럼 백이 이런 자리들을 다 선수하고 살아버리면 흑이 자체로 살 수가 없는 궁도죠. 잡혀있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교환들을 조금 아껴둔 게 아쉬운 장면이라 볼 수 있어요. 이제 프로가 아마추어와의 차이가 이런 교환들을 아끼고 안 아끼고의 차이도 있는데, 프로 기사는 최대한 아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속담 중에 아끼다 똥 된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딱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아끼고 나서 뛰어간 수가 살짝 완착이고요. 자, 서봉수 구단 찔러두고 여기를 딱 막아서 살게 돼서는 백이 확실하게 잡을 수 있던, 승리할 수 있던 기회였는데 조금 놓쳤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지킬 때 끊어두고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두게 되어서는 이제는 흙이 약간은 좋은 편한 형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부터 끝내기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뭐 거의 외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젖혀있는 끝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변 쪽을 지키면서 지금의 형세는 흑돌들이 확실하게 살아가고 백이 물론 요 세 점을 살아가면서 빵빵 때리긴 했지만 상변 쪽의 집이 워낙 통통하게 나서는 흑의 3-4집 정도 유리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자, 지켜두니까 이곳 지키고요. 자, 뛰어 들어갈 때 붙이고, 자, 붙여가면서 김혜민 구단이 또 준비한 그 끝내기 맥점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굳이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 가만히 밀고 젖혀 이으면서 끝내기를 했다면 어려운 장면이 없이 서봉수 구단의 승리로 끝났을 것 같은데, 이 뛰어간 수가 또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자, 두고 지키고 둘 때 당연히 막아야 되죠. 이 자리에 안 두면 비막 끝내기가 너무 큽니다. 이런 비막 끝내기 당하고는 당연히 백이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선수 교환을 해두고, 자, 밀어가면서,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밀어가면서 끝내기 쭉쭉 진행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뭐 별다른 어려운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쭉쭉 진행이 됩니다. 내리고 때려두고 여기를 집어두고 이었을 때 서봉수 구단이 이곳 한 칸 뛰어 들어가는데, 이수루도 그냥 여기 늘어서 딱 지켜두었다면 아무 일 없이 흑의 승리로 끝났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눈에 보이는 끝내기들이 하다 보니까 김혜민 구단의 요수를 서봉수 구단이 조금 간과했던 것 같아요. 자, 이수의 의미는 흑이 이어서 두면은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흑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잡히는 형태가 되고요. 빅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궁도로 잡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서봉수 구단으로서는 이수를 당하자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수로 우변 쪽 끝내기를 할 동안 그냥 지켜두었다면 세집반 승리가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수를 당하자 집 차이는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보시면은 여기를 먹여쳤을 때 때릴 수가 없습니다. 때리면은 밀고 들어가고, 지킬 때 지키면 딱 지키면서, 물론 흑이 빅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백 입장에서는 선수 빅을 내고 다음 끝내기를 한다면 요 형세는 지금 백이 반집 또는 한집 반 이기는 그런 결과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봉수 구단도 물러서면서 살아두는 선택을 하는데, 이수가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서봉수 구단이 어쨌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수가 두 집을 손해를 봤어요. 이 4점이 뜯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수로 보시면 요 자리를 지켜서 당연히 살아뒀어야지 집으로 두 집 이득 보는 상황이죠. 자, 어떻게 차이를 비교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요 교환이 돼 있을 때 당연히 흑은 이렇게 두어서 살아야지 102점을 잡고 가일 수도 안 해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었다면 2점 잡은 거 4집에 총 9집을 내면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실전에선 뒤로 물러난 거기 때문에 단수 교환이 선수가 되면서 7집밖에 나지가 않겠죠. 네, 마우스가 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점 잡은 거 4집에 그리고 플러스 3집 7집이 나게 되면서 자체로 스스로 2집을 손해보는 수를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어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마우스는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2집을 갑자기 손해보고 김혜민 구단의 끝내기 맥점이 등장을 하면서 김혜민 구단 쪽으로 반집 우세로 바뀌게 되었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서로 끝내기, 굉장히 치열한 끝내기 싸움이 되는데,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네, 김혜민 구단도 마지막으로 여기를 단수 치고 이은수가 패착이 돼버렸어요. 이수로는 어차피 때리는 게 선수 자리이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다른 끝내기, 예를 들어서 이곳을 그냥 막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어서 끝내기를 했다면 백의 반집승이 확정적인 자리였는데, 자, 김혜민 구단이 마지막 실수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중앙 쪽 패를 계속해서 바둑이 끝날 때까지 버텨가지만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이 되면서 서봉수 구단이 요패를 나중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결국 흑이 한 집 반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 수순은 이제 기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이 좌변 쪽에서 서봉수 구단의 승리가 확실시 되던 장면에서 끝내기 맥점을 맞았지만 끝내기 맥점도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로 딱 옮겨서 지켰다면은 확실하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던 장면이었는데, 초반부터 팽팽하던 바둑이 마지막 또 한 번 서봉수 구단의 실수로 인해서 치열한 반집 승부가 되었고요. 자, 결국에 김혜민 구단도 끝내기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그 반집 승부의 종결은 서봉수 구단의 한 집 반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대구 이제 한국 바둑의 레전드라고 볼 수 있죠. 레전드 서봉수 구단과 이 두터운 여자 바둑의 대명사 김혜민 구단이 맞붙게 되면서 누가 올라갈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 대국이었는데, 결국에는 서봉수 구단이 치열한 300수가 넘어가는 대국 중에 승리를 거두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대구 수순이 길어서 좀 길어졌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마우스가 살짝 좀 이상해져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